아이가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이 확인했을 때 부모님들 우선 놀라고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절대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행동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째로 가해자에 대한 태도인데,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그것은 마땅히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런 성폭력을 묵인하는 것은 또 다른 제3의 제4의 성폭력을 유발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반드시 경찰에 고소하거나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에 피해자 아이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너무 속상해 하시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속상해 하시면 아이는 더 속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속상한데 더 속상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의연한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나가다가 뒤로 자빠졌는데도 앞에 있는 코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나가다가 잘못 거리를 지난 것처럼 그렇게 의연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아이들을 야단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너 어떻게 다 이런 일이 생겼느냐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탓을 하고 그 아이의 잘못을 캐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이 아이가 다소 현장 상황을 몰라서 유연한 태도를 취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는 이미 상처받은 아이인데 더 큰 상처를 줄 필요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아이가 피해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반드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에 의해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이르기 전까지의 상황이 어떠했는지가 특별히 중요합니다. 가해자들은 대체적으로 상대방의 동의에 얻어서 또는 상대방이 크게 반항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이런 짓을 했다라고 변명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결코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같이 술을 마셨다거나 같이 어서 데이트를 했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에 관해서 자세히 조사를 하시고, 또 설사 같이 한 장소에 단둘이 머물게 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나는 그 순간의 그 행동까지를 용인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남성들은 같이 모텔에 따라왔으므로, 같이 어떤 방에 들어가는 것에 동의해서 따라왔으므로 그래서 그러한 행동까지도 허락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 사람의 방에 같이 갔다 하더라도 여성들은 그 방에 간 것까지를 동의했을 뿐이지 거기에서 강제로 옷이 벗겨지고 그런 성관계까지를 갖는 것까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남성들은 마치 그것을 허용한 것처럼 오해를 하죠. 그래서 막판 순간에 반항을 하면 때리거나 또 강제적인 행동을 자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 왜 그런 방에 같이 갔느냐, 왜 그 남자를 믿고서 따라갔느냐, 이렇게 야단을 쳐서는 안 됩니다. 그건 여성으로서는 부모라 하더라도 어머니라 하더라도 그럴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갔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항했는지, 어떻게 싫다는 표시를 했는지를 자세하게 알아내셔야 됩니다. 그때 나는 싫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아니면 소리를 질렀고, 아니면 엉엉 울었고 라고 하는 장면들을 적나라하게 받아내셔야 되고요. 또 그 과정에 상처를 입었다거나 어디에 어떤 증거물이 남았거나 라고 하는 것들도 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팔에 상처가 났다거나 또는 질이 손상이 됐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그런 증거를 확보하는데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전적으로 피해자 아이의 협조하에 얻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반드시 원스톱 서비스를 비롯해서 전문 기관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신이 되었는지 여부, 또 그다음에 질이 손상되었는지 여부, 다른 상처가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다 증거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 전문 기관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는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가 당했던 자세한 상황도 물어볼 뿐 아니라 지금 현재 몸에 남아있는 상처나 그런 증거들을 반드시 찾아내게 되죠. 심지어는 성관계를 부인하는 사람들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입었던 옷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예를 들면 무슨 정자가 나와 있지는 않은지 여러 가지 그런 검사들을 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이 피해자 아이에 대해서는 심리치료에 들어가야죠. 심리치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아이의 마음이 편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마음을 편하게 부모님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하면 이 성폭력이라는 끔찍한 일을 당한 아이들의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까요? 이 일은 이미 지나간 일이지 앞으로 다가올 일이 아니라고 강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늘 지나가다가도 뒤로 넘어졌는데도 앞에 있는 코가 깨질 수가 있다. 그리고 내가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도 뒤차가 느닷없이 와서 받을 수도 있다. 이것은 지나가는 일이다 라고 발전적으로 체념을 시키셔야 됩니다. 발전적 체념. 이렇게 발전적으로 체념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성적으로 대처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 아이에게 성폭력을 당한 것이 무슨 평생의 낙인이 된다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어차피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특히 여성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성관계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이런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 무슨 평생에 그 죄를 지은 것처럼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않도록, 자책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 상황은 절대로 그 아이에게 잘못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일 뿐이지 가해자에게 동조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피해자다, 어디까지나 피해자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강력하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럼 내가 피해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사기를 당했거나 내 도둑을 당했을 때 피해자들이 당당하게 자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성폭력을 당한 경우에도 내가 강력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인식시켜 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 여자 피해자 아이에게는 첫째, 죄책감을 갖지 않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평생에 무슨 낙인이 돼서 내가 평생 몹쓸 여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런 신념을 갖게 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